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데일리맵의 황주명입니다. 자, 시장이 오늘 사실은 홍콩발 악재라고 하죠. 미중 관계로 인해서 국내까지도 좀 영향을 미쳐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특정하게 정해진 부분은 아닙니다. 어떤 홍콩에 대해서 중국의 압박, 그 압박에 대해서 다시 미국이 제재를 가하는 이런 형상이 좀 보여졌었는데요. 그래가지고 그와 관련해가지고 뭐 샘표라든지 관련된 미중 무역 분쟁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사실 시장 지금 굉장히 많이 두렵고 힘드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을 개인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주포이고 자금이 많은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식을 함에 있어서 많은 고민과 많은 생각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항상 목계 지덕 같은 마음이 지금 당장 제일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주시장 절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이고 변동성이 커질 것입니다. 다만 너무 큰 급락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다시 재반등이나 혹은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여유 있게 매매하실 때는 아닙니다. 포트폴리오 잘 구성하시고 재구성하셔서 정말 잘 갈 수 있는, 또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을 보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아마 그러한 장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종목들이 변동성이 크고요. 또 좋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악재로 개인들의 어떤 두려움을 이용해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기를 기회로 맞이해서 또 남들이 또 힘들어질 때 또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냐? 여태까지는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우리가 이제 일명 얘기하는 굉장히 주식 초보자분들께서도 주식하기 정말 참 쉬웠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은 약간의 그 높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주식 너무 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절대 주식시장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그것을 시장이 그대로 두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은 뭐 그러한 어떠한 요인으로 인한 어떤 국내적인 요인은 아니었고요. 해외발 악재에 따른 요인이 좀 더 컸다라는 부분은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또 우리가 정확한 어떤 기법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제가 왜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이라고 그랬냐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기법적인 부분들도 충분히 숙지하고 가셔야 됩니다. 좀 기법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신다면은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 또 나중에 좋은 종목, 황금 주식 같은 종목을 들고 있다면은 이 종목을 기회를 맞이해서 잘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원천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오늘의 강의 주제는 상한가 눌림 매매법입니다. 상한가 눌림 매매법. 사실 그 상한가라는 것은 그날 주식이 갈 수 있는 최고치를 우리는 상한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상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그렇죠. 제가 우르르 쫓아가지 말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리죠. 남들이 다 갈 때는 오히려 기다리고 있다가 이 종목의 수급이 낮아져서 이런 눌림 포인트가 올 때 그때 우리는 매매를 진행합니다. 이것을 뭐라 부릅니까? 상한가 눌림 매매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한가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상한가는요, 거래대금 70억 이상에 대한 부분들만 유효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자꾸 왜 상한가 종목들 주의 있게 보냐면 상한가라는 건 그날의 끝입니다. 주식을 올릴 수 있는 끝단까지인데 그 끝단까지 올리는 것을 단순히 어떤 개인의 힘으로만으로는 올릴 수가 없습니다. 특정 누군가가 관여되거나 혹은 소수의 어떤 계좌들이 강력한 힘을 포지션을 보여줘야 됩니다. 즉 우리가 매도세가 말랐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즉 상한가는 매수를 압도해서 매도를 장악하는, 즉 매도하는 모든 물량을 장악할 수 있는 자신감 있는 그 누군가가 이 종목을 접근했다라는 시그널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런 어떤 상한가 다시 점으로 갔다고 하면 나중에 신뢰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은 항상 얼마 이상? 70억 이상의 거래대금을 발생시키는 종목 위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이 30억, 40억 아닙니다. 70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발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한가 발생 후에 특정 구간의 상승이 있어야 되는데, 자, 상한가 발생 후에 특정 구간의 상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상한가 이렇게 발생합니다. 상한가 이렇게 발생하고 나서 그 다음에 특정 구간을 상승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상한가 끝나고 나서요, 오히려
투심이 무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케이스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상한가 이후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요 30%가 상승을 하고요 70%가 하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무조건 상한가를 추격 매수했다라고 하면 이 30에 들어갈 확률보다는요 70에 들어갈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상한가 발생과 특정 구간 상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 거는 35% 이상 상승하려면 그 확률 중에도 더 줄어듭니다. 한 15%? 상한가 발생한 종목 중에 10에서 15%만이 그 기간 안에 짧은 기간에서 35% 이상 상승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럼 이거는 뭡니까? 충분히 누군가가 혹은 이 종목을 올리고 싶어하는 주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주체에 대한 마인드를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아, 이 종목은 누군가가 주인이 있구나 혹은 주포가 있구나. 우리가 그래서 주포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주포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거북선으로 표현했을 때 앞에 쏘는 포를 주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양옆의 포를 이제 그냥 포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정말 압도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주포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상한가 후 다시 거래량 없는 조정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자, 500을 통해 주포의 거래량을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주포가 발생하고 나서 상한가 후에 다시 거래량 없는 조정, 거래량이 없이 조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재반등을 노리는 이런 부분이고 상한가 부근에서 이런 식으로 매수하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OBV 좀 이따 설명드리겠는데 온밸런스 발륨이라고 해서 누적 균형 거래량 즉 자금의 이탈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OBV를 통해서 우리가 상승할 때는 거래량 증가, 하락할 때 거래량 감소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 보고자 합니다. 자, 상한가 발생 캔들의 종가에서 매수를 하고요. 7% 구간에서 50%, 20% 구간에서 50% 수익 실현을 통해서 7에서 20% 정도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어떤 매매법에 대한 숙지가 있으면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강력한 수익을 꾸준하게 낼 수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짤 때요. 예를 들면 5종목을 한다고 칩시다. 5종목을 하는데 자, 이런 종목의 케이스를 5개를 들고 갔어요. 5개 들고 갔는데 한 종목이 예를 들면 달마다 하나씩만 수익이 나도 예를 들면 4%입니다. 그죠? 하나씩만 수익이 나도 4%고 예를 들면 이 종목이 2개가 수익이 나면 8%고 그죠? 이런 식으로 기대 수익을 회전율을 높일 수 있는 거고 대부분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은 회전율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좌에 대한 안정성들도 확보가 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참고해 보시고요. 제가 그러한 부분이 들어요. 사실은 주식이라는 것은 너무 많이 잰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너무 많이 고민한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그런 생각을 듭니다. 고민이라는 것이 참 주식을 실패시킨다라는 거죠. 지금도 조금 하락하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민을 하죠. 내 계좌를 다 빼야 되는 것인가? 조금 상승하면 또 내 계좌를 다 상승시켜야 되는 것인가? 고민을 한다는 건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준비가 안 됐다는 거고 이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잘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주식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느꼈어요. 어떻게 보면 주식을 잘하는 분들이요. 오히려 대표님들이나 혹은 조금 더 사회에서 저명하신 분들이 실패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오히려 뉴턴 아시죠? 아이작 뉴턴이 주식을 실패했습니다. 뉴턴이라는 그 아시죠? 만유인력의 법칙을 했는데 남해화학이라는 업체에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보다가 마지막에 추격 매수를 실패해서 파산까지 이르는 그러한 경우의 수가 됐는데 뉴턴이 실패했던 이유는 뭐냐면 너무 주관이 뚜렷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뉴턴은 주관이 너무 뚜렷했습니다. 근데 그 주관이 뚜렷했는데 그럼 잘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승할 때 주관이 바뀌었어요. 뉴턴은 처음에는 수익을 굉장히 극대화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수익을 봤고요. 그런데 상승 후에 2차 파동에서 뉴턴은 여기서 원칙을 깼습니다. 뉴턴이라는 그 천재, 사과가 떨어지면서 만유인력의 법칙, 지구는 중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그러한 부분의 뉴턴도 결국은 원칙을 깨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패한다는 겁니다. 지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런 장이 되면 또 막 혼란스러워. 이 기법 갖다 대고 저 기법 갖다 대고 또 이 사람 찾고 저 사람 찾고 그때 실패해요. 제가 보니까. 묵묵하게 한결같이 원칙적으로 그런 분들이 성공해요.
조금 흔들린다고 그냥 막 마음 달달달달 떨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 중에 성공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제가 대가들의 투자법 나오면서도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뭐예요? 목깨지덕이죠. 예, 목깨지덕. 뭐예요? 나무닥이 돼서 투개처럼 쌓아라. 에이, 설마요. 제가 장담하는데 목깨지덕이신 분들 치고 성공 못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을 갖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주식을 하기 전에 마인드 섭렵부터 하셔라. 마인드 섭렵이 된 분만이 결국은 활활 털어버리고 진행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OBV는 언밸런스 발륨이라고 해서 누적균형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주가에 선행한다는 저제로 그랜빌이 개발한 지표입니다. 그랜빌이. 자, 계산법은요. 아까 전에 OBV인데 당일 종가보다 전일 종가가 크면 그러면 거래량을 다 더해줍니다. 몰빵이죠. 올인하는 겁니다. 이게 자 올인하는 건데 당일 종가가 당일 거래량보다 빼면 감하고요. 같으면 뺍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예를 들면은 전일자 거래량이 10,000주였어요. 그다음에 후일자 거래량이 20,000주였고요. 근데 30,000주였습니다. 뭐 누적되는 게 있었겠죠. 근데 주가가 여기는 500원이었고요. 여기 700원이었고 650원 나야겠네요. 30%니까 650원이었고 여기가 예를 들면 400원이었습니다. 6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 10,000주에서 뭐 2,000주로 가니까 1,000주를 더해주는 거죠. 근데 지금 또 3,000주가 되니까 어떻게 돼? 1,000주 빼지니까 마이너스 2,000주가 되는 거죠. 즉 모든 거래량을 더하고 빼는 것이 뭐가 된다? OBV의 기본값이 됩니다. 그게 뭐예요? 누적균형 거래량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어떠한 원칙적인 부분들을 갖고 계신다면은 이제 어떻게 이것을 잘 활용해서 매매에 접근하고 접목해 볼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일 텐데 그 부분들 케이스로 한 6개 정도의 예시 케이스를 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미셀이라는 종목이에요. 파미셀은 종목인데 사실 지금은 제가 좀 조심스럽다고 하지만 이게 봐야 될 타이밍을 어떻게 했었냐를 좀 보셔야겠죠. 뭐 내용 자체는 뭐 렘데시브를 원래인 뉴클레오시드를 생산한다라는 걸로 코로나19 치료제 중에서도 원료에 관련된 부분을 두각을 좀 받았던 부분인데 사실 여기 지금 상한가 갔죠. 상한가 가고 나서 이렇게 급등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상한가를 가고 나서 올라갈 확률이 3할이라 했죠. 3할. 이 3할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누가 있다? 주포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상승하고 나서 이런 부분, 즉 종가 근처 부분에서 매수해서 얼마? 다시 재반등을 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7%에서 50% 매도하시고 20%에서 50% 매도하는 기본 로직을 가져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렇게 매매하셨다면 마음이 편안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원칙들을 얼마나 잘 잡아가느냐가 결국은 주식에서 그 팁을 잡아가는 겁니다. 국영GNM 볼게요. 국영GNM도 마찬가지예요. 국영GNM 같은 경우도 상한가 이후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종가 부근까지 온 적이 없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부근에서 종가 부근에 오게 됐죠. 자, 국영GNM이 이렇게 내려와서 종가까지 오고 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 여기서 한 3, 4거래일 정도. 이런 데서 매수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디서 굉장히 많이 매수가 되냐면 이제 항상 그리고 뭔지 모르겠는데 자꾸 이런 데서 자꾸 누가 투자를 시키시나 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런 데가 정말 위험한 자리거든요, 사실. 예. 이런 데서 이제 투자가 나오니까 여기서 매수를 했다가 본전 근처에 올 것 같은데 본전 안 오니까 어떻게 돼요? 들고 있다 보니까 급락이 나오죠. 그럼 달달달 떨리는 거죠, 벌써. 그럼 이런 데서 이제 매수 포지션 잡고 있으면 매수가 딱 되는 거죠. 매수되고 나서 이만큼 파동 몇이에요? 2,000원에 3,250원. 5, 60%가 상승을 하는데 20%만 수익 나도 충분히 꾸준하게 국영GNM도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죠. 주식은 한 번에 하락하지 않는다. 주식은 기본적인 로직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아까 전이랑 좀 다른 게 제가 OBV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보조지표 쓰신다면은 가장 기반적인 베이스적인 보조지표는 무엇이냐? OBV입니다. 온 밸런스 발륨 누적균형 거래량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어 PVT는 알아야죠. 주식에서 PVT 뭡니까? P는 프라이스, 그 다음에 V는 발륨, T는 타임.
가격, 거래량, 시간, 가격, 거래량, 시간. 그 중에서도 이제 V니까 거래량에 관련된 보조 지표죠. 자, 이거 보시게 되면 이제 OBV라는 게 있습니다. OBV. 자, OBV는 누적 균형 거래량입니다. 온밸런스 발륨이라고 해서 이 누적 균형 거래량이 끌어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죠. 자, 이렇게 끌어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시장에 대해서 뭐가 돼요? 기대가 됩니다. 익스펙테이트가 되고 이 익스펙트를 갖고 우리는 주식을 매매할 수 있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OBV 이렇게 쌓아서 올라오는 이런 구간들이 됐을 경우 우리는 기대를 하게 되고 그 기대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메리트를 느끼게 됩니다. 왜? 이게 어떤 기대감을 주느냐? 주가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OBV가 안 빠졌다는 건 뭘로 봅니까? 기회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들을 잘 포착하고 종목을 잡아가는 것이 결국 과정이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최고의 타이밍을 또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상한가 돌파하고 나서 급등하고 나서 하락할 때 OBV가 안 빠지고 있다. 차트만 잘 잡으면 이런 종목들은 100에 7은 상승합니다. 오히려 여기 30%인데 여기는 70%죠. 그죠? 100에 7은 OBV가 자금 이탈 없으면 나중에 차트 잘 만들어지면 급등합니다. 예전에 제가 UST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을 때도 그렇고 모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러한 경우에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해서 접근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수익 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굉장히 간단하죠. 주가가 하락하는데 OBV가 이탈하지 않고 오히려 계단식 상승이 나온다. 이건 거의 급등의 일봉공식입니다. OBV 계단식 상승.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누구도 강의하지 않더라고요. 이거 제야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겁니다. 네, 저는 그 제야의 훌륭한 분들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제야에서 많이 보조 쓰는 지표가 뭐예요? 자, 주가 하락하는데 계단식으로 우상향 상승. 이 부분은 굉장히 주식에서 중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30% 정도 상승하는 부분, 로직적인 부분 좀 참고해 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이 가능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국 프렌즈입니다. 영업이익 쿠폰 증가됐는데 요즘 최근에 이제 그 자동차 부품주죠. 자동차라는 것은 결국은 오토. 자동이라는 단어를 왜 제가 갑자기 썼느냐? 오토모바일이든 뭐든 자동이라는 걸 쓴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모빌리티, 자동차 이런 얘기도 하는데만 이 자동이 정말 잘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율주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수혜주로 오히려 자동차가 수혜를 받는 거 아니냐라는 이슈도 투각을 받았었죠. 한국 프렌즈 보게 되면 영업이익 큰 폭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영업이익 크게 증가돼서 주가가 내려오게 됐죠. 내려오게 돼서 횡보하는 국면이었다가 주가가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빠지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 국면 이런 부분들인데 제가 이제 왜 이 부분을 좀 체크드리느냐? 자, 분명히 OBV는 자금 이탈이 없었어요. 주가가 이렇게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제 관심주였다는 거죠. 왜? OBV 즉 주가는 하락하는데 OBV가 유지되고 있다는 건 뭐예요? 하락할 때 거래량이 없었다. 하락할 때 거래량이 없었다는 것은 돌려 얘기한다면 뭐가 없었다는 겁니까? 그렇죠. 자금 이탈이 없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금 이탈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매집했던 그 누군가는 다시 한번 어느 정도 기회가 되고 시장에 맞춰준다면 우리가 항상 그러죠. 탑다운 방식, 시장, 산업, 종목 그중에서 산업과 시장에 맞춰준다면 이러한 종목들은 언제든지 급반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한국 프렌즈가 자동차 모멘텀도 있었지만 제가 이제 주목했던 부분은 이거였어요.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거예요. 주가 하락하는데 종목은 좋대요. 상한가 나오고 나서 제대로 상한가 급등하고 나서 제대로 올리지도 못했어요. 올리지도 못하고 주가가 쭉 횡보하니까 다시 기회를 노리는 찰나에 다시 상한가가 나옵니다. 다시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이제는 이 매집됐던 거에 대한 욕구와 분출이 한 번에 터질 구간이죠. 개인 투자자분들 잘 하셔야 될 게 욕구가 제일 중요해요. 욕구가. 어떤 욕구를 가지냐. 자, 상승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컸죠.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딱 내려오죠. 여기 어때요? 여기서 이제 또 치고 올라가죠. 어떻게 돼요? 2,000원에서 3,000원, 1,000원, 50% 정도 파동이 나왔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다는 건 20%의 상승에 대한 흐름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거래량 없이 하락을 했다는 거 잘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 분홍 색깔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거래대금 70억 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래대금 70억 단에 대한 부분들이 하락할 때 거의 없었죠. 그죠? 이거는 사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매도하는, 그러니까 주식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수요와 공급이다. 수요와 공급인데, 즉 매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고 매수하는 사람이 적어도 주가 밀려 내려가죠. 매도가 10이고 매도가 1이 매수가 1이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100, 1000 이렇게 늘어날 때 오히려 매수가 커지면 어떻게 되는 거고요? 상승을 하고 올라가는 관점으로 좀 바뀐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 너무나 차분하게 잘 보시면 개인 투자자분들 무리 없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그런 얘기 드려요.
조금 빠지면 어떻고 조금 수익 나면 어떻습니까? 그런 거에 일희일비 하지 마시라고 그러죠. 제가 원래 압도적으로 좋아하는 건 2배에서 3배 단에 대한 목표치를 잡고서 끌고 가는 건데 개인 투자분들 제가 이번에 좀 느꼈던 게 뭐냐면 너무 수익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세요. 제가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익숙하지 않음이 너무 많이 느껴져요. 개인 투자분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약수익 나면 자르고 손실 나면 발발 떨리고 그러다가 이제 커지고 그래서 항상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 특히 이럴 때일수록 제가 마인드 공략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드리는데 정말로 잘 기준 잡고서 가시는 전략이 그 무엇보다도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그 기준이 맞다면 조금 빠져도 기다리면 또 급등하고요. 기준이 틀리면 조금 급등해도 또 뭐예요? 급락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로직들에 대한 이해와 움직임, 이런 파동, 이런 값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인지하셔서 접근하시는 전략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또 다른 케이스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산업이죠. 부산산업 같은 경우 일단은 우리가 이제 남북경협,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거죠. 경협주와 경제협력주, 남북경협이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뭘로 나누어요? 방산주로 나뉘죠. 방산주.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쌍두마차라고 합니다. 경협주가 올라가면 방산주가 빠지고 방산주가 올라가면 경협주가 빠지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리적 특성상 북한과의 경협이 굉장히 이슈가 되죠. 그래서 북한 경협, 남북 경협에 대한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근데 방산주는 쌍두마차로 좀 두각을 봤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 때문에 방산주들이 좀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북한과 사이가 났고 또 미사일 이슈가 있어도 방산주들이 좀 움직이죠. 자, 부산산업은 철저하게 남북 경협주입니다. 남과 북한의 경제 협력주입니다. 경제를 협력하는 주식이다. 그래서 자, 부산산업이 주가가 이렇게 상한가를 갔다가 올라갑니다. 이때 제일 문의 많았던 것 같아요. 개인 투자분들한테 이렇게 종목 상담 코너나 이런 방송을 하다 보면 여기서 이제 매수해도 되냐고 정보 돌파하니까 그래서 제가 웨이팅 기다리세요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리죠. 이런 타이밍이라면.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익숙치가 않으신 것 같아요. 웨이팅 하시라는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분들 굉장히 좀 힘드실 텐데 그래서 한 요쯤 되면은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던 케이스가 기억이 나는데 이거는 뭐예요? 이 기법에 입각해서 이야기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법 수익이 한 20%단 정도의 수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단에 대한 수익이 기대치가 있고 크게는 20에서 30%단의 수익 로직을 좀 잡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해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주가 파동에 대한 이해도와 흐름, 그 다음에 맥에 대한 부분들 또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은 좋은 종목을 사는 것도 중요한데요. 결국은 내가 그 주식을 어디에 샀느냐예요. 가끔 이런 데서 사셔요. 이런 데서 사시고 내 종목이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 정도에서 가세요. 이 정도 갑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손실폭을 기다리니까 그런 마음이 또 들어요. 아, 내가 기다린 게 얼마인데 여기까지 올라가겠지. 근데 어떻게 돼?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또 7이죠. 올라갈 확률이 3. 이런 부분들에 대한 로직들도 정확하게 좀 잡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남북경협 같은 경우는 지금은 쉽지가 않죠. 사실은 지금은 조금은 다양한 어떤 변수적인 요인들이 있고 근데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대통령 선거죠.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는 한 번 정도 또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자 5BV 상태를 볼게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주가 하락함에 있어서 5BV가 어떻게 됐느냐. 자 이런 종목들 나중에 또 내려온다면 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자 계단식으로 살짝 올라가는 이런 느낌이죠. 이런 부분들은 뭐예요? 자금이 하락을 할 때, 주가가 하락할 때 자금 이탈이 없었다라는 부분을 또 반증해 주는 부분이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주식에서 가장 많이 보조지표 중에 쓰이고 그래도 가장 쉽게 인지하면서 주식의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 뭐예요? OBV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계단식 OBV에 대한 중요성. 제가 항상 말씀드린 계단식 OBV는 가장 확률상으로 8알에서 9알까지도 올라갑니다. 종목이 좋은데 주가가 빠졌어요. 빠지고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제 어떤 시그널이 나왔다. 이 종목을 추격했을 때 매수할 수 있는 수익률은 8알이 OBV입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신라이스지라는 종목이죠. 신라이스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상한가 상단부에 갔어요. 그죠? 상한가 상단부에 가고 나서 이 상단부 이후에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주가 하락하고 나서 다시 턴어라운드가 나오죠. 턴어라운드가 나오는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끌어올라오죠. 자, 제일 중요한 거 중요 포인트 볼게요. 포인트. 자, 포인트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상한가 나오고 나서 시가 쭉 내려오잖아요. 이거를 보는데 OBV가 안 빠져요.
제가 늘 당부드리는 게 뭐냐면 기본적인 로직에 대한 이해도인데 개인 투자자분들 단순히 상한가 갔다가 자 이렇게 갔어요. 가면 이제 어디서 많이 매수하냐면 이런 데서 매수 많이 하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종목이 이렇게 또 흘러내리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엔드 딱 이렇게 잡아버려요. 이 종목 끝이다. 근데 주식은 한 번에 끝나는 건 절대 없습니다. 정말 최악의 종목이나 종목을 잘못 잡지 않았던 이상은 분명히 한 번 정도는 무슨 반등? 대시세 반등이 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봅니까? 대반등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대반등. 그래서 대반등에 대한 로직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로직의 선상에서 흐름을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신라이스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자 이제 차트를 조금 더 거래량과 함께 접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이스지가 처음에 첫 상한가를 갔어요. 자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개인 투자분들 너무나도 크겠죠. 그런데 신라이스지로 개인 투자분들 이거 추격 매수를 한다? 쉽지 않아요. 제가 예전 같았으면 추격 매수하라고 했지만 그러면 이 종목을 어떻게 넣는다? 첫 번째는 뭘 넣습니까? 관심 종목을 두는 겁니다. 관심 종목을 두고 나서 자 관심 종목 이후에 이 종가까지 내려오는데 두 번째 확인하실 것이 뭐냐면 자금 이탈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아무리 내려온다 하더라도 자금 이탈이 있었으면 문제가 없죠. 자 오비무늬가 약간 이런 모양에서 이런 모양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2번. 3번은 뭐예요? 3번은 그 중에서도 종가상의 흐름을 좀 보셔야 돼요. 종가상 흐름이 유지가 잘 되는지. 요거 3번. 4번은 여기서 여기까지. 자, 유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동이 나왔다면 대부분 2분의 1 혹은 3분의 1까지는 상승 파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물론 여기서 이제 수치값을 정한다면 어떻게 정할 수 있겠어요? 5에서 20% 사이에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부분들. 여기서 이제 많이 그러면 원래 이렇게 돼요. 여기 한 100% 정도 상승하게 되면 여기다 한 50% 정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로직들은 만들어지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볼 수는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그 부분을 항상 우리는 뭘로 본다? OBV.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제 시그널에는 뭐가 붙어야 돼요? 지금 여기 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까? 거래량이 나오기 시작했죠. 초록색들 거래량들이 거래량 초록색이 분홍색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분홍색 거래량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은 뭐예요? 자금단이 다시 돌기 시작했다. 자, 자금단이 돌기 시작했다는 건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라도 바라보려고 다시 한번 자금적인 부분들이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로직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해하시고 접근하시고 그다음에 수익적인 부분들까지 연결해 보신 전략도 굉장히 유효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못다 했던 이야기들 또 시간이 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공지 하나 드리면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못다 했던 얘기들 이번 주 일요일에 좀 찾아뵙도록 하겠는데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일 거예요.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이데일리 맵에서 진행하겠습니다. 포탈에서 검색하셔서 오시면은 이런 차트적인 기법들이라든지 OBV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또 기회를 보실 수 있는 것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가끔 이제 차트 내용을 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분들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OBV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궁금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그 노란톡 채팅방이죠. 노란톡 채팅방에 지금 저희 방송 제목이 주식 투자지도입니다. 주식 투자지도기 때문에 주식과 관련해 가지고 투자를 잘하자라고 해서 주식 투자지도로 검색해서 오신다면은 제가 또 자료들이나 참고할 수 있는 부분들 올려놓을 테니까 또 노란톡 채팅방에 주식 투자지도로 들어오시면 제가 참고 자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도 좀 같이 진행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게 되면 YBM넷이라는 종목입니다. YBM넷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온라인 교육지고 비대면 관련된 종목이죠. 사실 개인 투자분들 많이 접근하실 수 있는 건데 제가 왜 자꾸 이제 투자지도 그러냐? 주식은요 결국은 가는 쪽만 가요. 우리 땅이랑 똑같아요. 제가 가끔 이제 투자지도 하는데 주식으로 땅값 볼 때 있잖아요. 그 땅값이 항상 모든 땅값이 다 올라가는 거 아니죠. 제가 지역 분위기 조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 대한민국 한반도를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딱 땅을 보게 되면 이 땅 중에서 어느 특정 구간이 항상 핫한 게 있죠. 예전 세종시가 올라갔다면 이번에는 어디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상승할 수 있는 구간들에서 결국은 깊게 포인트를 먼저 잡고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가끔 주식 투자지도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 주제도 그래서 주식 투자지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YBM넷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급등합니다. 상한가 이후에 급등을 하게 되고 급등 이후에 지금 이렇게 재차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되는데 이 반등 이후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게 되면서 다시 이제 기회를 잡는데 이제 사실 YBM넷이라는 종목이
온라인도 있고 오프라인도 있다면 당연히 이제 실적은 이렇게 서로가 감해지잖아요. 근데 비대면 관련된 오프라인, 온라인 관련된 종목으로 좀 움직였는데 상한가 가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죠. 3할이라고 그랬죠. 3할. 자, 3할이라고 그랬고 이게 떨어질 확률이 7할인데 3할이 됐잖아요. 3할이 됐으니까 내려오는 구간을 확인해서 여기서 매수 포지션 잡았다면 다시 한번 재반등에 대한 상승을 봤죠. 근데 이거는 워낙 이제 원래는 요거에 50% 정도 상승이 맞는 건데 오히려 준비가 잘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투자지도처럼 어떤 특정 자리, 이 특정 자리가 뭐였습니까? YBM에서는 온라인 교육이라는 비대면 관련된 종목으로 포인트가 잡혔고 그 포인트적인 흐름에서 이 종목이 상승에 대한 로직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 주식 투자자분들한테 이야기 드릴 때는 이런 어떠한 포인트들. 근데 여기서 또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주가가 OBV가 오히려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주가가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베스트 뭐예요? 주가가 빠집니다. OBV는 올라갑니다요. 이거는 뭐예요? 결국은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1도 없었다는 거예요. 1도 없지 않았겠지만 거래가 굉장히 작았다라는 겁니다. 거래량 단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거래량 단위 상승할 수 있는 로직들이 굉장히 크고 매수 포인트들에 대한 지킴이들이 굉장히 큰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과정들을 좀 보셔야지만 매매에 대한 로직이나 매매에 대한 원칙들도 굉장히 뚜렷하게 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여기까지 일단은 상한가 눌림 매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인 그림 좀 체크드리면서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앞으로 시장을 바라볼 때나 시간의 단위가 매법 이런 거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첫 번째 직관적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그냥 적어서 다시 한번 좀 체크해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뭐가 됩니까? 상한가가 나와야 된다. 짧게 딱 쓰면은 그죠? 상한가가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상승을 해야 된다. 이 상승을 해야 될 때 35% 이상 상승하면 좋고 일반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올 확률이 35%가 아니더라도 한 3할 정도밖에 안 된다. 대부분의 7할은 어떻게 된다? 상한가 이후에 오히려 투심이 무너지면서 확 밀린다. 그럼 상한가에 가끔 제가 얼토당토하는 강의 들은 게 있어요. 와, 그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상한가 나오면 무조건 이 종목 나중에 다 간대요. 그거 삑입니다. 틀렸다고요. 왜? 상한가 때 수익 실현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상한가를 갔어요. 그런데 자, 우리가 좀 여유 있는 사람이라 생각해 봅시다. 상한가 때 굳이 이때 상한가 가고 나서 꼭 이렇게 빨리 올려야 해서 수익 보는 게 수익 보는 겁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많이 빠져도 상관없어요. 상한가 갈 때까지 물량을 매집해 놓고 1차 매집을 하고 2차 매집을 여기서 해도 된다고요. 상한가 가고 바로 가야 된다는 것은 어느 나라 법에도 없습니다. 근데 가끔 잘못된 상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한가 이후엔 20일 안에 급등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자금 많고 여력이 있으면 다른 종목 좀 하다가 내가 이렇게 관심 있는 종목들을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 좀 다른 종목 이거 종목 하다가 자 급락해서 평단을 맞춰요. 그러면 평단이 여기다가 비중을 많이 실어 놓으면 나중에 여기 근처까지만 가도 당연히 수익이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상한가 따라 상따 짜라잡기의 기본은 뭐예요? 그 잘못된 것 중에 상한가는 무조건 급등하게 돼 있습니다. 아닙니다. 상한가도 급락을 시켜서 오히려 물량을 더 취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상황상 보니까 상한가 때 매집을 했는데 내가 지금 자금이 여력지가 않네? 그럼 눌림 자리에서 활용해도 되고요. 혹은 내가 상한가를 했는데 뭐 어떤 포지션이 좀 다를 수 있네? 이런 부분들은 케바케다. 우리 케바케 뭐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세 번째는 상한가 이후 30% 상승까지 보시고 그다음에 상한가 30% 상승 그다음에 이제 뭘 보셔야 돼요? OBV 보셔야죠. 자, OBV. 누적 균형 거래량. 마음을 제가 좀 여유롭게 하는 건 사실은 OBV인 것 같아요. 주가 하락했는데 OBV가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다면 저는 일단 마음이 놓여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종목 갈까요? 안 갈까요? 너무나 많은 질문과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OBV가 그래도 종목이 괜찮고 OBV가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저는 대부분 8할은 종목만 괜찮다면 8할은 간다라고 얘기 드려요. 주가 빠진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기본적인 로직에 대한 이해도까지도 분명히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것은 참고하고 보시는 전략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OBV에 대한 것까지. 그래서 네 번째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매수를 하게 되는데 어디서 매수하는 거예요? 상한가의 종가에서 매수하는 거예요. 상한가 종가에서. 이런 순서들을 잘 보셔야 돼요. 상한가 종가에서 매수를 하고 나서 다섯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매도합니까? 일반적으로는 5%에서 20% 사이의 수익 매도를 하고 파동이 좋으면 50%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들어간 종목들은 50%까지가 마진이다. 마지노선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데드라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보시게 되면 어떠한 상한가 눌림 매매법, 특히 제가 지금 하는 대부분의 매매법들이 안 잃으려고 많이 노력하는 매매법들인 거 아십니까? 대가를 하면서 이번에 또 대가를 새롭게 하면서 늘 고민했던 게 그거예요. 화려함을 추구하지 말자. 제가 예전에는 정말 화려함의 대가였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그렇죠. 주식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급하면 돌 맞고요. 튀면 돌 맞아요. 주식은요. 차분하게 여유롭게 안 돼도 과정 순리대로 풀어가는 거예요. 순리대로. 이 넘버가 꼬여 있다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 넘버대로 순리대로 가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조금 더 투자적인 팁들 추가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이야기들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 업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몰랐어요. 근데 제 역할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요즘은 자긍심이 굉장히 큽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 것은 주식이죠. 주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공부하고 조금 더 많이 경험했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봐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주식하면서 어떤 분은 주식을 숨기면서 하세요. 그 손실이 나서 그러시는 거고, 정말 주식은 떳떳하게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를 잘 키워갈 수 있게, 회사한테는 자금을 줘서 회사를 잘 돌릴 수 있게 하고, 내가 잘 투자하면 또 내가 또 수익이 나고, 그러면 또 가정의 평화가 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수익이 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 제가 평화지킴이가 되는 건가요? 그런 부분들 제가 더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의 단위가 매매법에 대한 내용을 좀 볼게요. 사실 이 시간의 단위가에 대해서는 제가 갖고 온 이유가 뭐냐면, 시간애가 딱 되게 되면 시간애라는 것에 대해서 좀 너무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특히 최근에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시간애는요, 4시부터 진행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거래는 4시부터 6시까지 이루어져요. 4시 10분부터 진행이 되는데 10분마다 진행이 돼요. 10분마다. 그러니까 10분마다 시간애로 거래가 되고요. 상한가는 플러스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하게 되면 사실은 가끔 5%도 갈 수도 있고 10%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간에 이제 주목해 보셔야 될 게 뭐냐? 거래대금 순으로 놓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이게 시간에는요, 한 주만 갖고도 시간엔 거래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도 시간에 모르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시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대금을 봐서 정말 신뢰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신뢰할 수 있잖아요, 이건요.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데, 신뢰할 수 있다. 근데 5.38%, 9.99%, 비추로텍 같은 경우 9.99%, 5.17%, 2.08% 이런 식으로 다 갔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것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 신뢰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발생을 했는데, 자, 그러면 과연 시간에 상승했던 종목들이 다음 날 종가까지 플러스일 가능성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늘 시간에 끝나고 다음 날에 시작이 돼서 아침에 시초가가 높게 뜨겠죠. 아침에 시초가가 높게 뜨고 나서 그 종가가 이게 시간으로 갔던 종목이 이렇게 상한가로 갈 가능성이나 급등할 가능성은 3할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시간에 매매는 잘 하셔야 돼요. 종가까지 끌고 간다고 했을 때 하락할 확률이 7할이에요. 개인 투자자분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 갖고 왔어요. 시간 외에서 이런 방송, 이런 강의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실전을 겪어보지 않고 실전 매매나 여러 가지 고심을 하지 않으면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절대 아니고요. 7할이 빠집니다. 7할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죠. 그럼 7할이 하락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하락이죠. 근데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되냐? 아침에 쭉 이거보다 더해서 쭉 올라갔다가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간에 매매하시는 분들 중에는 가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계세요.
이런 종목을 갖고 단타를 할 수는 있습니다. 혹은 이런 종목을 나중에 많이 빠지면은,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어제장 거거든요. 어제장이고 지금 오늘 종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종가 보시면 거의 다 빠져 있거든요. 물론 시장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한다? 시간에 상승했던 점은 단기 트레이딩을 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잡아놓고 나중에 많이 밀렸을 때 보는 게 좋습니다. 시간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고, 중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단기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오히려 시간에는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지만 종가상으로 밀릴 가능성이 뭐라고요? 7할이라고요. 종가상에 밀릴 수 있음을 인지하고 시간에 다니까 매매에 대해서 보시는 전략도 굉장히 유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하시는 분들, 이거를 뭘 하시는 분들이에요? 뭐 지금 종가 단기자 단타 하시는 분들이에요. 단타는 뭐예요? 딱딱 쳐 끝내는 거죠. 단기는 기간이 있다는 거고요. 단타는 탁탁탁 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단타 매매에 대해서 로직을 좀 보시는 분들이 시간에 다니까 매매에 대해서 좀 접근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을 또 볼게요. 다음 보시게 되면 미국 증시 좀 볼게요. 사실 지금 조금 안 좋아지긴 했는데 사실 이럴 때가 조심하자라는 내용으로 갖고 왔는데, 역시나 오늘 좀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죠. 예전이랑 조금 바뀐 어떤 변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릴게요. 변화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늘 통념적으로 안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순간이 오히려 굉장히 큰 위기가 되는 가능성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즉 이렇게 지금 이평으로 보게 되면 240, 121 이평이면 6개월에 1년이에요. 6개월 1년짜리가 딱 뚫었으면 일반적으로 좋아야 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이럴 때 항상 뭐가 나오냐면 이벤트가 나와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제가 어떠한 그 사건을 보다 보니 이렇게 된 데들의 경험에 대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관습이라는 표현을 쓰죠. 뭐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내 습관적으로, 혹은 습관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관례적으로 되면 관습이 되는 거고, 습관에 대한 부분들로 봤을 때 이렇게 되게 되면, 오늘도 이벤트가 나왔어요. 홍콩법. 그죠? 홍콩에 대해서 이제 중국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접근하는 방법들이 나오긴 했는데, 지금 그냥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특정 이평이 뚫렸다. 그럼 안도하지 마시고 어떤 이벤트가 나오는지 하루만 보세요. 혹은 제가 보니까 3일 안에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뚫렸다고 흥분하지 마시고, 어떠한 차트든지 간에 예전에는 당연시됐던 것들이 지금은 2번, 3번 무슨 다리를 건너야 돼요?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건너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조금 더 체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들에서 항상 변화가 나올 수 있다. 그걸 미리 예측하고서 사실은 이야기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사건이 터졌죠 벌써. 그래서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관점적으로 보게 되고 좀 수익적인 부분을 본다면, 그 미국 주식에 대해서 워낙 또 질문을 많이 주세요. 미국 주식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주는데, 그 미국 주식의 장점이 뭘까요? 한국 주식은 물론 잘해야 되죠. 근데 내가 미국 주식을 좀 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뭔가 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장점이 뭘까요? 배당 수익률이에요. 배당 수익률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배당 수익률 장점이, 우리나라도 배당 많이 주는데요. 맞죠? 배당 많이 줍니다. 뭐 예전에 비해서 많이 주는 거죠. 그렇게 많이 주는 건 아니지만, 배당에 대해서 많이 주는 거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배당 주기예요. 배당 주기. 미국은요, 원먼스 한 달 만에 주는 것도 있고요. 혹은 3개월 만에 주는 것도 있고요. 6개월 만에 주는 것도 있고요. 1년 만에 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지금 배당 주기가 분기니까 좋은 종목 중에 분기로 주는 주식이라는 거예요. 3개월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 퇴직금을 좀 지켜야 되는 상황들이 있으세요. 제가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고 해서 봤더니, 내가 10억을 갖고 있었대요. 혹은 내가 20억을 갖고 있었다고요. 혹은 1억을 갖고 있었어요. 이러면 절대 안 되는 돈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생활비도 많이 필요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급한 마음에 주식을 했다가 1억이 되기도 하고 5천이 되기도 하고 3천이 되기도 하고, 이게 다시 3천이 1억이 되기에는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겠습니까? 자, 보세요. 이게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드냐. 잃는 건 한 방인데 따는 건 너무 어려워요. 왜 잃는 게 한 방이에요? 1억에 30%, 1억에 10%면 얼마예요? 1억에 70%면 3천만 원이죠. 70% 잃은 거예요. 3천만 원 1억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3배 가야 돼요. 손실 70% 보기는 쉬운데 3배를 보는 건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내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항상 이런 어떠한 그 배당 주기가 좋으면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항상 좀 생각하시고 고민하셔서 접근하신 전략은 분명히 유효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딱 정해놓는 거예요. 투자 지도를 정해놓는 거예요. 내가 주식 투자 지도를 정해놓고 내가 미국에 주식 투자를 할지 혹은 내가 한국에 투자를 할지 내 성향은 뭘지 내가 굳이 뭐 서울에 살 필요가 없는데 비싼 땅을 사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나는 그냥 안정적으로 편하게 사고 싶으면 오히려 또 다른 좀 더 가격 좋으면서 경치 좋은 데 살아도 되는 거고 혹은 내가 좀 더 이제 난 마음이 편하고 싶으면 해외 가서 살 수도 있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 지도는 굉장히 중요했다는 부분 참고해서 보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은이랑 구리랑 아연입니다. 은이랑 구리랑 아연. 요즘에 그 금속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금속에 대한 이슈들은 금속은 주식보다 더 빠른 선행지표고 실물경제 지표입니다. 사실 경제가 좋아져야지만 금속이 좋아지고 금속이 좋아져야지만 나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실물경제 지표라는 거죠. 실물경제 지표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가 어떻게 돼요? 부양이 되는 거죠. 자, 금속 관련해서도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금속은 뭐가 있어요? 은이 있고요. 구리가 있고요. 아연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구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향균이 아니죠. 항균이에요. 항균. 균을 죽인다 해서 항균. 은, 구리 뭐 이런 거 항균의 효과가 있으면서도 좀 두각을 받고 있는데 전체적인 시장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은구리 아연이 상승을 많이 안 했어요. 물론 지금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팽배해지고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인구 벌써 10만 명 정도가 사망자 수가 뭐 예측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 이런 폭들이 아주 여력폭이 좀 남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구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들은 충분히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시장 자체는 어렵지 않고 그리고 아직은 분명히 이제 위기 속에서 기회가 태어나듯이 또다시 기회를 바라볼 수 있는 종목들도 있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텐데 제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에는 이제는 2,000포인트 이상 올라온 상황에서 변동성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이 변동성이 나올 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예전처럼 주먹구구시로 묻지 마식 좋은 주식이야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건 지났습니다. 정말 적정한 자리 혹은 내가 주식을 정말 합리적인 자리에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항상 못다 했던 이야기들도 제가 계속해서 이제 스토리들을 풀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만약에 오늘 좀 제가 못 풀었던 들들은 일요일 날 저녁 8시에서 9시 이데일리 맵에서 할 테니까 오셔가지고 또 들으시면 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오비브가 좀 어려워요. 사실은 오비브가 어려우신 분들이나 조금 더 다양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그 주식 투자지도 노란톡에다가 주식 투자지도라고 검색하시게 되면 정말 지도에 대한 이야기들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시장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시장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영원토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성공하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여기 황주명이었습니다.